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자수성가 컨설팅 팀장 김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12년 특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부터 조금 이제 12년 특례에 대한 준비 시기가 조금 다가오다 보니까 특히 후기 친구들, 그래서 이제 12년 특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저한테도 좀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12년 특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기, 정기 이게 뭔가요? 그리고 후기를 지원하면은 뭐 정기에 지원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후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9월 입학이고요. 정기는 3월 입학입니다. 정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시 전형의 그런 지원 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뭐 7, 8월달, 9월달에 이제 지원해서 3월달에 입학하는 거고요. 후기 전형은 이제 뭐 몇 개 대학 없죠. 그렇지만 이제 1월달 정도부터 지원을 해서 1월, 3월 정도 사이에 지원을 해서 9월달에 최종적으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기 전형을 지원한 친구들은,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정기 전형에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전기 전형을 합격한 친구들은 내가 전기 전형에 예를 들어서 뭐 성대를 붙었어요. 그런데 후기 전형에서 뭐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 전형에서 합격한 친구는 후기 전형에서 지원을 못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12년 특례의 스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약간 난감하긴 해요. 뭐냐면 사실 12년 특례라고 하는 건 이게 스펙에 대한 범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12년 특례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뭔가 절대적인 답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12년 특례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이 합격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2년 특례에 대해서 우리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뭔가 스펙만 쫓아가지고 아니면 스펙과 뭐 합격자만 보고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2년 특례는 말 그대로 정원 외전형이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 다 붙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못 준비하면 다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높은 대학에 이제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합격자 스펙, 작년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매년마다 계속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고, 포트폴리오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소서, 뭐 학업계획서 이런 것들 잘 쓰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2년 특례 스펙을 찾기보다는 본인이 좀 잘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12년 특례 컨설팅과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는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양대 뭐 이하로, 한양대나 뭐 성대 이 정도의 범주로 12년 특례의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특례 완전히 달라요. 이 정도의 범주로 나는 가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컨설팅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고대부터예요. 연세대, 고려대, 뭐 서울대 이 정도 대학부터는 10년 특례 무조건 지원하면 다 붙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다 붙는 거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스펙이 좋은 친구들, 아니면 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학과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조금 스펙이 낮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오히려 학과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붙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를 갈 정도라고 하면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자소서에 대해서는 쌤 자소서 첨삭이나 이런 것들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12년 특례 학생들은 워낙 이제 본인이 자소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으시면 웬만하면 받는 게 낫습니다. 웬만하면 받는 게 낫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답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은
SAT, 토플 점수 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해요? 또는 뭐 SAT, 토플 중요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AT와 토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실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근데 솔직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낮은 대학에 가려는 친구들은 사실 뭐 SAT나 토플이나 뭐 이런 것들 굳이 없어요. 그런데 SAT나 토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필요한 경우들은 아무래도 더 높은 대학에 그런 준비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신, GPA,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고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학에 가려면은 사람들이 뭐를 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과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죠. 내가 이 전공을 얼마나 이 친구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업 능력에 해당되는 내신, 뭐 GPA든 IB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무조건 중요하고, 그 다음 전공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활동 내용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 하나가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답변을 5가지 정도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조금 이제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이제 삼성자수성가 댓글창이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